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핫스탁 세 가지를 열어보기 전에 사실 간밤에 지수만 보면 뭐 그냥 보합권, 강보합세 그냥 휴일 전날이라서 이렇게 끝났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전기차 관련주만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게 강했던 탄력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급등을 했던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보여줬고요. 리비안도 이제 인도량이 생각보다 좀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요. 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은 테슬라에서 시작하고 테슬라에서 지금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비안 분명히 좋죠. 네, 리비안 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명도 테슬라 리비안 예전부터 주문해서 아마 지금 받았을 것 같습니다. 5월에 인도를 받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분이 차를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인데 그런 소위 F150 이런 것도 타고 다니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럼 만족도가 높은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와 주가나 기업의 어떤 재무적 성과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긴 하죠. 테슬라가 위대한 것은 2019년, 2021년을 접어들면서 이익이 계속 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익이 났습니다. 5분기 연속으로 기대 이상의 인도량을 나왔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실제로 오늘같이 반장만 열리는 거래가 별로 한사람 법인데요. 그렇죠. 오늘 일단 테슬라는 보여줬죠. 마침 일요일날 미국 시간입니다. 일요일날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9% 올라갔는데요. 3개월 전에는 인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서 6%가 빠졌었거든요. 네. 반대로 오늘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소 5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그중에 캐너코드 같은 경우에는 257에서 293달러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매도 의견이고 목표 주가 올려봤지만 120달러 올려놨습니다. 115에서 120달러면 나는 시청자를 보시는 분들은 저 친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명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런 성장주에 관해서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 한 사람이 번스타인의 사코낙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테슬라 다 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전히 매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멘트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좋다. 인도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꾸준하게 이제 10,000대 이상씩의 지금 오버로 만들어나고 있고 재고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10,000대, 15,000대 재고가 있더라도 그만 판다. 맘만 먹으면. 그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 가격 인하였다는 거죠. 가격 인하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3개월 전에 가격 인하, 올해 들어서 가격 인하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지만 똑같은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야 이거 완전히 가격을 내리면 다른 업체는 못 쫓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이랍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알지만 그 AW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를 완전히 시장에 이제 아직까지 1위입니다. 시장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한번 거기 빠져나오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AWS 쓸 리 없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기업체들이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 AWS의 위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빗대서 압도적인 지위에 파괴적인 어떤 그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을 혁신적인 그런 제품 서비스를 AWS에다가 영어식 표현입니다. AWS 모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모먼트를 누가 갖고 있다 없다 하면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뒤바꾸는 파괴적인 서비스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관용적 표현인데요. 오늘 댄 아이브스가 AWS 모멘트를 지금 갖고 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르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격을 인하하고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얘기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물론 아직 현대차는 버티고 있고 도요타도 버티고 있지만 포드, GM 그리고 좀 리비안이 이미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그 볼보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갔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알아서 렌트비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슈퍼차지를 가는 걸 통하면서. 이 게임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을 때 앞서 지금 120달러를 제시하는 JP모건도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300달러로.
지금 이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 누가 의견을 맞을 줄 아무도 모르죠. 그럼요.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월가의 시각은 이렇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7%의 급등 쉽게 넘길 수는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핫스탁 세 가지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맥케슨입니다. 엔데믹 대표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이오 제약과 의약품 유통 서비스 제공업체의 맥케슨의 주가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국에 약도 갖다 줘야 되고요. 병원에 병원 설비 같은 경우 쉽게 해서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사기도 마찬가지 다양한 뭐 엑스레이 관련 설비 이런 것들 다 설비가 그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유통하는 전 세계 글로벌 최대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간 매출이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강력한 재무적인 성과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런 헬스케어 업종의 특성상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런 팬데믹 시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쪽의 제재에 대한 상당히 압박 그리고 규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제가 맥케슨을 주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가 월요일날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 쪽에 전문가 모셔갖고 2주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일라일리에서 자세히 말씀했는데 일라일리를 보통 분이 하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이제 주식을 많은 분들이 설명할 때 보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3대 질병을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또 하나 당뇨, 거기에 비만이 한 묶음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일라일리거든요. 최근에 거기다가 파이저가 하는 것이 잘 안 됐잖아요, 지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일라일리 더 집중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지만, 거기까지는 이해되지만 이 회사가 도대체 제약 이름이 뭔지 아마 이름 기억하신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설명을 들으셨지만 기억 못하고 이거의 성과라든가 이거의 소위 FDA에서 어디까지 오고 잘 모르시잖아요. 굳이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오래 버티는 분들이 웬만한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의학 업종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 그런 제약 없는 분들은 일랄일 엄청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만 그게 보통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분이 쉬운 주식의 헬스케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런 겁니다. 맥케슨이라든가 의료기기, ETF, IHI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전체적인 XLV 같은 ETF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분들은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거 잘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딱 그런 거에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옷이 있고 본인에 맞는 그런 주식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을 또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맥케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죠. 두 번째 핫스탁은 마스터카드입니다. 신고가 도전 카운트다운. 빠르고 가파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슬금슬금 조심스럽게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종목 마스터카드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랄일리가 진짜 어려운 주식이라면 맥케슨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떤 회사인지 감음까지 오는 회사거든요.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아는 회사. 그렇죠. 거기다가 초등학생도 다 아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요즘 카드에 찍혀서 갖고 다니잖아요. 애들용. 교통카드에 다 써있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신부를 갈 때 뭐 요즘 신부를 별로 보내지도 않지만 가면 현금 갖고 가는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쉬운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1위, 2위, 3위를 보면 비자가 압도적인 1위가 되겠고요. 그쵸. 2위가 마스터카드입니다. 비자란 게 먼저 생겼고 비자란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게 마스터카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좀 다를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4, 5년 동안에 보면 주가의 성과는 비자보다 좀 앞선 것이 마스터카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소비 위축이라는 분명히 하나의 대전제가 있지만 카드 소비는 그렇다고 줄지는 않습니다. 카드 소비가 꾸준하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만 보더라도 미국 기준은 9%, 전 세계는 15%가 좀 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안 하더라도
요즘 보시면 젊으신 분들 위주로 보면 아마 지갑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현금이란 게 없습니다. 굳이. 현금이 없다고 소비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애플페이가 됐건 삼성페이가 됐건 페이할 때 그들이 갑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카드를 지정해 놓죠. 거기에 마스터카드나 애플카드, 뭐 현대카드, 비자카드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건 분명히 대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결제 증가는 카드 업계의 기본적인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1분기 실적만 보면 물론 2분기 아직 남았지만요. 1분기에는 해외 결제가 29%가 늘어났고요. 전 2019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냐면 팬데믹 이전입니다. 2019년 대비 17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일본에 여행을 간다. 홍콩에 여행을 간다. 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현금을 환전해서 가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현금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엄청나게 수수료가 비쌌고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 저 자신도 그렇지만 딱 보면 다 알려줍니다. 어떤 카드를 갖고 가면 거기에 미리 돈을 여러분들이 좀 충전하거나 하게 되면 요즘 보면 웬만한 나라 가면 그 환전 수수료 없이 바로 돈을 빼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누가 하느냐? 비자나 마스터. 다 거길 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안 쓴다? 그게 아니라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쓰는데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전체적인 소비 증가세의 둔화는 부담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에 비자 마스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비자 카드를 계속 쓰시면 마스터카드는 비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나는 마스터카드를 주로 쓰고 있다. 그럼 마스터카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요. 미국 시간은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7월 6일 새벽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마스터카드를 매수하신다 그러면 8월 9일 정도 앞으로 한 달 정도 후에 많지 않지만 배당이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주가는 오늘 현재 52주 최고가인데 지난 2020년 3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에 불과 3달러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서상자 효과를 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운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핫스탁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고요. 산업재 섹터의 기회는 지속된다. 오토메이션 말 그대로 공장을 자동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보니까 성장성이 이미 좀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이제 저희가 리쇼링 할 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이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산업재가 많은 분들이 저게 뭐가 되겠냐는 것이지만 산업재가 상당히 지금 떠오를 수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로봇화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로봇화가 되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심으면서 기존의 로봇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인 것도 계속 나온다는데 여기 있는 거죠. 기존 소프트웨어를 갖고 로봇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로만 하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된 수요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다빈치 수술에 소위 얘기했던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한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비스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만약 테슬라가 O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물론 기계회사, 제조회사지만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로켓 오토메이션, 리쇼링 플러스 인공지능 접목되면서 업그레이드 수요 여기까지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는 로켓 오토메이션도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주식에 틀림없다라고 한번 여러분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그냥 산업재라고 부를 수가 없겠네요. 자동화의 소프트웨어까지 흥미로운 기업이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